노후에 정말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 젊을 때는 노후를 이야기할 때 늘 숫자부터 떠올렸습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얼마가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지,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노후에는 최소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나는 될까? 혹시 부족하진 않을까? 그때의 계산은 참 단순했습니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 거라 믿었으니까요. 출근도 안 하고 외식도 줄고 옷도 자주 사지 않을 테니 생활비는 자연스럽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그 계산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돈이 덜 드는 게 아니라 돈이 드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었습니다.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난방을 켜고 물을 끓이고 라디오를 틉니다. 예전엔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었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기세, 난방비, 관리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때우던 끼니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 챙기게 됩니다. 크게 쓰는 돈은 없는데 안 쓰는 날도 없는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자주 마주치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크게 쓰진 않는데요. 매일 조금씩은 써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노후의 돈은 한 번에 크게 나가는 돈보다 매일 빠져나가는 돈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평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평균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느 달은 괜찮다가도 어느 달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경조사 하나, 고장난 가전 하나, 병원 한 번 다녀오면 그 달의 계산은 금세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후의 돈은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예측이 안 돼서 불안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얼마가 있으면 괜찮을지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먼저 흔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노후를 떠올릴 때 가장 불안한 건 정말 돈의 액수일까요? 이 나이가 되니 노후에 필요한 돈을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나는 어떤 생활까지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든 걸 지키려 하면 불안해지고 조금 내려놓으면 의외로 마음이 가벼워질 때도 있습니다. 예전엔 노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조정하는 시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정하는 일, 노후에 필요한 돈은 그 기준 위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아직도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다만 한 가지는 조금 분명해졌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남들과 비교해서 정해지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크기와 함께 정해진다는 것. 이 질문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후의 돈을 가장 크게 흔드는 요소, 건강과 의료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돈은 과연 얼마일까요? 노후의 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 지점에 닿게 됩니다.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니, 넣고 싶지 않았던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플 거라는 생각은 늘 내일의 일 같았고 지금의 생활과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노후 계산표에는 생활비는 있었지만 건강은 막연한 여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60대 후반까지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정기검진도 늘 이상 없음. 그래서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로 삶의 리듬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병원이 2번이 되었고 약 봉투가 하나에서 2개로 늘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앞이 안 보여서 무서웠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을 이야기할 때 의료비는 항상 애매합니다. 얼마가 드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은 괜찮아도 다음 달은 모릅니다. 올해는 괜찮아도 내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금액보다 불안의 크기로 다가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 각자의 표정, 손에 쥔 서류들. 그 공간에서는 누가 얼마를 쓰는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오래 이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줄어들어도 아픈 건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젊을 땐 몸이 아프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만큼 생활도 함께 느려집니다. 그 느려짐이 곧 돈과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택시를 타야 할 때, 배달을 시켜야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질 때, 노후에 필요한 돈은 이렇게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요. 그 말 속에는 안도도 있고 부정도 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사실 오늘까지만 유효한 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돈은 지금 괜찮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조금 앞을 내다보며 불안을 함께 계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노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정말 돈의 액수인가요? 아니면 건강이 흔들릴 때의 삶일까요? 이 나이가 되고 나서 노후에 필요한 돈을 생각하면 이런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아프지 않을 거라는 가정은 언제까지 가능한 걸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심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그날의 컨디션에 맡깁니다. 다만 한 가지는 조금 분명해집니다. 노후의 돈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 아직도 노후에 정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 앞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서 안심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알고 있을 때 조금 덜 흔들린다는 것.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후의 돈을 가장 크게 바꾸는 선택, 집과 주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집을 지키는 선택과 집을 줄이는 선택 사이에서 사람들의 계산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노후에 정말 필요한 돈은 과연 얼마일까요? 노후의 돈 이야기는 결국 이 2가지로 모입니다. 집, 그리고 자식입니다. 어느 쪽도
숫자로만 계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어렵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집이 늘 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방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고, 계단이 있어도 괜찮을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집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가 부담이 되고 청소가 힘에 부치고 계단이 하루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집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결정하고 나서는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막상 이사를 하고 나니 돈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관리비도 줄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이 작아지니까 내 인생도 함께 줄어든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 속에는 아쉬움도 있었고 허전함도 있었습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함께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이렇게 공간과 기억 사이에서도 흔들립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산일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자리일까요? 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있는데 노후 계산은 혼자서 해요. 도와줄 수 없는 자식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고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관계가 달라질까봐 조심스러워진다고요. 그래서 더 숫자를 혼자 들여다봅니다. 이 정도면 될까? 이 정도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활을 유지하는 돈이기도 하지만 관계를 지키기 위한 거리이기도 합니다. 너무 부족하면 도움이 필요해지고 너무 기대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돈으로 유지하려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선,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선, 그 선을 지키기 위해 노후의 돈은 더 조심스럽게 계산됩니다. 여러분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를 혼자 감당하고 싶으신가요?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노후의 돈은 점점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젊을 때는 얼마를 가지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얼마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넓은 집을 내려놓고 편안함을 선택하는 일, 모든 소비를 유지하기보다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 이 선택들은 패배가 아니라 조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후는 확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고 조율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노후에 정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세 편의 이야기를 따라오며 조금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남들과 비교해서 정해지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삶의 모습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집을 어떻게 선택할지, 자식과 어떤 거리를 둘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끝까지 가져갈지, 그 선택 위에서 돈은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돈은 당신에게 얼마쯤일 것 같으신가요? 노후의 돈 이야기를 이만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돈이 전부일까? 젊을 때는 그 질문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벌어야 했고, 지켜야 했고, 놓치면 안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퇴직 후 한동안은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맞췄고 건강도 아직은 버텨줬고 집도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급할 일이 없고 서두를 이유도 없고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아무도 묻지 않는 하루. 그때 처음 알았어요. 노후에는 시간이 더 무섭다는 걸요. 노후에 필요한 돈을 계산할 때 우리는 시간의 무게를 잘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먼저 시간이 남기 시작하면 마음이 그걸 따라가지 못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줄었는데 외로움은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젊을 때는 사람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모임에서. 하지만 은퇴 후에는 관계도 하나씩 정리됩니다. 일이 사라지면 사람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 오지 않고 먼저 묻지 않으면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는 사이 노후에 필요한 돈은 이럴 때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밥 한 끼를 혼자 먹을지 누군가와 먹을지의 차이, 커피 한 잔을 집에서 마실지 밖에서 마실지의 차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선택들이 쌓여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노후에 필요한 돈은 소비보다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써야 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쓸 수 있어서 선택하는 돈. 사람을 만날지, 집에 있을지, 오늘을 나설지, 하루를 접을지, 그 선택의 여지가 마음을 버티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닌데 아무 선택도 못할 만큼 없으면 마음이 많이 작아져요. 노후의 돈은 행복을 사는 돈이라기보다 삶의 폭을 유지하는 돈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자주 흔들리지 않는 것, 화려한 하루보다 무너지지 않는 하루, 노후에 필요한 돈도 그 기준 안에서 다시 자리 잡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선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 그 기준이 생기면 돈이 줄어들어도 마음은 조금 덜 흔들립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노후에 정말 필요한 돈은 처음 생각했던 숫자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가 더 중요해졌고 무엇을 살 수 있느냐보다 누구와 시간을 나눌 수 있느냐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조금 바뀐 형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돈은 얼마나 덜 외롭게 살 수 있느냐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이 시리즈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답은 여전히 없습니다. 다만 이 네 편의 이야기를 지나며 조금 분명해진 건 이것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여유의 형태라는 것. 그 여유는 사람마다 다르고 선택마다 달라집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돈은 당신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시나요? 이제 와서 노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 하지만 이 시리즈를 끝까지 따라오며 조금 달라진 생각이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만으로 완성되는 시간이 아니라 버텨내는 태도로 이어지는 시간이라는 생각입니다. 젊을 때는 미리 대비하면
불안이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돈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계산해 두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살아보니 계획대로 흘러가는 노후는 거의 없었습니다. 돈은 줄어들기도 했고 건강은 예고 없이 흔들렸고 관계는 생각보다 조용히 정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지 않았다는 것. 어느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불안하지 않으려고 더 많이 준비하려 했어요. 지금은 불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려 해요. 그 말이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는 돈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조금 숨을 돌려주는 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덜 흔들리며 살아간다는 건 돈을 더 모으는 일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걸 지키겠다는 기준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남들과 비교하는 기준에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돈도 그 기준 위에서 다시 자리 잡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건 질문의 방향이었습니다. 얼마면 충분할까? 에서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로,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덜 흔들리게 합니다. 정답이 없다는 건 틀릴 수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노후에 필요한 돈은 어쩌면 이런 역할이면 충분한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조급하지 않게 보내게 해주는 돈, 아프지 않은 나를 조용히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돈,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망설이지 않게 해주는 돈, 그 정도의 여유. 그 여유는 통장에 적힌 숫자일 수도 있고 내가 세워둔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의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돈은 과연 얼마일까요? 아직도 우리는 그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질문을 혼자서만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기준으로, 각자의 삶 안에서 다시 묻고 다시 정리해도 된다는 것. 노후는 완벽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돈은 주인공이 아니라 곁에서 버텨주는 역할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돈은 당신이 덜 불안해질 수 있도록 어떤 자리에 있길 바라시나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